사이트를 여신 다음에 맨 먼저 하실 일은 생년월일 시간을 넣는 거죠. 네. 생시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하락기수는 알 수가 없어요. 네, 대략이라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생년월일 넣으시고, 네. 여기에서 만약에, 지금 보시면 이제 19시, 홀수시죠. 홀수시, 17시, 15시, 이렇게 홀수시에 이 분이 30분 주변이라면, 네. 그러면은 시간이 앞 시간인지 뒤 시간인지 정확하지 않아요. 산부인과에서 몇 시에 태어났습니다 라고 말을 할지라도, 네. 실제로 이 아이가 태어날 때의 그 태가 열리면서 이 세상의 기세, 이 기운을 언제 받았는지, 내가 32분에 태어났다고 얘기를 했지만 30분 전에 받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태어난 시간이 30분에서 앞뒤로 10분 정도, 즉 20분에서 40분 정도, 대략 앞뒤로 10분 정도, 네. 이 요령이 생기면 좀 더 융통성 있게 보실 수가 있지만, 대략 앞뒤로 한 10분 정도의 오차, 그러니까 좀 범위가 있다 그러면 항상 앞 시간과 뒷 시간을 둘 다 봐주실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이분이 81년 12월 11일 오후 3시 30분 전에 태어났다 그러면 27, 8, 9분 이렇게 봐가지고, 네, 시간이 기미가 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이분을 30분 이후로 밀면 경신, 시간이 앞 시간과 뒷 시간으로, 네, 이 두 가지를 다 봐서, 네, 이분의 과거와 맞춰서 어느 쪽에 이 사람의 운이 맞는지를 찾으셔야 합니다. 이것은 모든 운세를 하는 이 초기에 드려야 하는 간단한 수고예요. 네, 어디를 가나 출생시의 보점은 이루어집니다. 하락기수의 장점이라면 바로 이런 점이 있어요. 어떤 해석을 해야 하는, 저도 물론 다 다룹니다만 해석을 해야 하는 점들은, 네, 내가 이렇게 보면은 맞네 해가지고 쭉 봐왔는데 어느 날부터 내가 생각했던 출생시와 이렇게 운세가 어긋나는 경험들을 드물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해석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만큼의 어떤 그 오류가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큰 거예요. 그런데 하락기수는 인생이 글로 쓰여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해석을 하면서 오류를 범할 확률이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대신에 처음에 내가 생년월 시간을 넣었을 때에 나의 과거와 특별히 이 선청괴의 협자와 불협자를 읽어서, 네, 내 인생과 이것이 100% 일치하는지를 찾는 일단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안 맞는다면 이거는 나의 글귀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하실 일은 뭐냐면 반드시 양력과 음력을 정확하게 체크를 해주시고, 만약에 음력인데 윤달이다 그러면 또 정확하게 체크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중요해요. 네. 내가 남자다 그럼 일단은 남자로 봅니다. 내가 여자다 그럼 일단은 여자로 봅니다. 그런데 스타리다 저희 사이트에는 이것을 남자와 여자를 괄호로 해놓고 양과 음으로 주된 표기를 해놨죠. 이것은 왜 이렇게 해놨느냐, 내가 성별로 남자라 할지라도 나는 이 기운이, 타고난 기세가 음의 기운을 타고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면 나는 이 음인으로 봅니다. 역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여자, 성별로 여자로, 생물학적 성별로 여자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나는 살면서 양의 기운을 더 많이 타고난, 발현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네. 그럴 때 나는 이 양인으로 봅니다. 이것은 이 사람의 성향이나 어떤 사회활동,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그렇게 짐작을 해서 보기에는 이게 내 거를 볼 때에는 좀 더 안전하게 보는 게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양인과 음인 둘 다로 해서
이 궤를 눌러서 확인을 해 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양인으로 봤을 때에는 선천궤가 천수송 1효, 초효가 나와요. 근데 만약에 이분은 음인으로 봤을 때에는 수천수 4효가 이분의 선천궤로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 구분을 하실 때는 반드시 과거사를 되짚어 봐서 어느 정도 이제 연세가 되셔야 되겠죠. 최소 30세 이상은 뭐 그 이하도 상관없습니다만 그 이하라면은 이 선천궤의 많은 부분이 아직 발현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아주 일부만 알 수가 있죠. 예, 물론 그런 것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분이 수천수 4요, 예, 수천수 4요의 사람인지 아닌지, 이 시간이 이쪽인지 아닌지, 예를 들어 이분이 딱 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 어린 시절에 그 부모님과 사이가 안 좋아서 일찍 독립을 했어요. 또는 이분이 대학을 갈 즈음에 알고 보니 뭐 자기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이 친부모님이 아니셨던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또는 이분이 일찍 이 결혼할 어떤 인연을 만났는데 원래 자기가 예상했던 사람들과 어떤 종류와 전혀 다른 어떤 부류의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 가족이 어떤 나의 결혼이나 또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되게 반대해요. 그러면은 이 문장, 주로 친함과 어긋나고 성그러짐을 향하며 라는 이 문장이 이 사람에게 지금 일어난 거죠. 네. 만약에 이 사람이 인생의 어느 한 시기 동안 이 가까운 사람과 거리가 좀 생기는 어떤 일을 경험하고 또는 익숙한 곳이나 이 고향을 떠나고 또는 가족과 좀 사이가 멀어지고 네. 그래서 이 성그러짐을 향하는 즉 어색한 사람이나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이 봤을 때에 아니 왜 저런 사람을 만나지 하는 사람을 만난다 뭐 이런 일이 생겼다 그러면 이분이 이제 이 글이 맞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찾아줘야 합니다. 또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어느 쪽 글귀를 봤더니 이분이 이 대학을 되게 좋은 곳을 갔어요. 그래서 글귀를 딱 봤더니 이 특정한 글귀에 이 배울 학자가 쓰여 있는 거죠. 아, 그러면 그분은 그 배울 학자가 쓰여 있는 쪽에 글귀가 거의 맞습니다. 자, 만약에 어떤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봤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2024년 뭐 1월 뭐 며칠에 태어났어요. 1월 8일 뭐 몇 시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글귀를 이제 읽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사람한테 이 글귀가 맞는지 아니면 이 음인을 양인을 바꿔서 봐야 하는지 만약에 경계시라면 어느 쪽 시간인지 찾아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 불협자를 먼저 읽으니까요. 보편적인 이 상황에서는 근데 봤더니 네 글귀의 시작이 높고 귀함에 친하고 가까우며 어짐과 죄주에 사귀고 접붙으며 지읒과 인근에 바른 사람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집안의 환경을 보는 겁니다. 상황을 보는 거예요. 집안의 환경과 상황을 봤더니 할아버지가 되게 높은 지위에 위치하고 있어요. 근데 직접적으로 나에게 도움을 주진 않으세요. 다만 우리 할아버지가 되게 명망 있는 분이었다. 네. 그러면 높고 귀함에 친하고 가까우며 라는 말이 현실적으로 발현이 되었죠. 네, 그러면 나는 이 시간일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맞춰서 나의 것을 찾아야 돼요. 그 실제로 뭐 중국이나 인도의 또 저명한 또는 우리나라의 어떤 저명한 분들한테 이제 운세를 보러 가시면 반드시 그냥 가만히 앉아 생년월일시간만 이렇게 듣고 있는 분들도 물론 있지만 그런 분들보다는 물어봐요. 가정 환경이 어떠한지, 태어났을 때 상황이 어떠한지, 또는 뭐 대학을 어디를 나왔는지, 인생에 굵직한 사건이 무엇이 있는지 이렇게 물어봐요. 그걸 물어봐야 되는 것은 대부분의 적중률이 높은 분들은
하락이수와 같이 이렇게 글로 쓰여 있는 점을 말하지 않지만 다루고 계신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네, 우리가 이제 그런 뭐 어떤 운세나 이런 점술 세계의 뭐 뒷이야기나 야사나 이런 거 읽어보면 겉으로는 어떤 운세를 이분이 다루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그런 대가분들이나 또는 중국이나 대만이나 또는 어떤 인도나 서양의 또 유명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한 가지 그런 보이는 운세만 다루는 분들은 없습니다. 다들 이 검증해 줄 수 있는 어떤 확실한 툴을 반드시 이렇게 다루고 계세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하락이수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과거를 물어본다든지 이런 거를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보정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혼을 했다. 그러면은 이 글귀에 이혼을 했다는 사실이 나오는 쪽을 반드시 먼저 이분이 찾아보는 거죠. 그런 식으로 보정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고객이 왔을 때에, 손님이 왔을 때, 또는 내가 내 것을 볼 때에 과거를 맞히는 사람, 또는 내가 이 고객의 과거를 맞춰야 해 라는 압박감이 있는 그런 경우도 물론 있지만, 그거는 이 어떤 많은 경험이 쌓인 이후에는 사실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네. 어떤 운세를 보나 이런 상담을 할 때에 많은 경험이 쌓이면 내가 이 고객의 과거를 맞춰서 이 사람한테 내가 잘 맞춘다는 신뢰를 줘야지 라는 건 더 이상 하지 않아요. 어떤 의무감과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든 이 사람의 미래를 정확하게 내가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는 어떤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또 그런 압박감도 있고, 왜냐면 내가 이 사람의 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지만 6개월 1년이 지나면 내가 이야기한 것들의 대부분이 검증이 될 텐데, 내가 이 사람의 과거를 맞히느라고 나의 기력을 다 소진하느니, 내가 지금 이 순간에는 그래도 과거는 뭐 맞추는 게 별로 맞춰주시는 게 없네요, 뭐 이런 이야기를 들을지언정 미래를 맞춰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좀 더 많이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에, 물어보면서 이렇게 이 대답을 이렇게 기꺼이 해주세요.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이 나의 정확한 글귀, 나의 정확한 본문을 이제 찾게 되는 것이죠. 네,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나의 미래도 알게 돼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선천괴를 눌러보시면 선천괴가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운세의 변화를 보여주는 후천괴가 나오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대운괴가 쭉 나옵니다. 저희가 스타리더 사이트에다가 이렇게 대운괴를 쭉 이렇게 해놓은 이유는, 네, 예를 들어서 내가 36살 정도의 하락이수를 처음 알게 되었어요. 또는 내가 하락이수를 본격적으로 이제 봐봐야 되겠다 생각을 한다면, 일일이 대운을 눌러가면서 이렇게 내 과거를 맞춰보고 또 내 미래의 운세를 일일이 대운기를 눌러가면서 이렇게 맞추는 그런 마치는 그런 수고를 덜어드리기 위해서 대운괴를 쭉 뿌려놨어요. 네, 그래서 쭉 보시게끔 해놨습니다. 네, 자, 어떤 본문이 이렇게 나왔을 때에 그러면 이제 많잖아요, 뭐가. 네, 이 안에 뭐가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보시는 분들은 헷갈려 하세요. 그럼 어떻게 보시느냐? 자, 나의 집안 환경, 내가 태어난 이 나의 어떤 선천적인 환경, 네, 이것을 봐서 내가 협자인지 불협자인지 먼저 결정을 합니다. 제가 이제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락이수에서 협자, 불협자를 구분하는 것은 이 더보기를 눌러서 저희도 이제 나옵니다. 이게 운을 판단하는 세세한 역할들을 해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납갑을 누르면 하락이수에서 운세의 기록 판단을 위한 요소 중 가장 우선은 납갑입니다 해가지고 다 설명을 써놨습니다. 근데 이 운세의 기륭을 판단하는 이 요소로 이 어떤 사람이 인생에 협자와 불협자를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네, 이게 이제 그 하락이수를 보시는 분들 협자 불협자를 구분하실 때에 자꾸 원기, 화공, 납갑, 그런 것들을 가지고 협자 불협자를 구분하려고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협자와 불협자를 구분하는 것은 환경을 보는 겁니다. 그것은 원래 하락이수가 그렇게 되도록 이 조립이 되어 있는 학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맨 먼저 이 순서가 돼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선천의 불협자를 내 평생 운으로 먼저 읽습니다. 네. 왜냐면 보통의 사람들은 선천의 불협자 글귀가 나의 평생 운이에요. 네. 보통의 이제 저희 같은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선천괴라는 것 자체가 일단 이 평생 운이라는 뜻이죠. 선천이라는 말이 평생 운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평생 운인데 그럼 나는 협자냐 불협자냐 모르고 보냐면 내가 만약에 태어났을 때에 우리 집이 굉장히 잘 살거나 뭐 어떤 권력자나 권세가의 집안이거나 아니면 기타 등등 또는 우리 집에 부모님이 두 분 다 머리가 너무나 좋아서 직업이 이렇게 딱 들었을 때 와 하는, 그래서 내가 그 머리를 타고난 사람이어서 나도 공부를 굉장히 잘하거나 이런 기타 등등의 어떤 것들이 있죠. 그랬을 때에는 협자를 같이 읽지만 그런 분들이라 할지라도 기본적으로는 불협자를 먼저 읽습니다. 네, 무조건 불협자를 먼저 읽어요. 그러니까 하락기술을 볼 때 기본이죠. 선천괴에, 그러니까 이거는 평생 운이에요. 선천괴, 즉 나의 평생 운의 불협자 글귀를 먼저 읽는다. 이것이 내 인생의 평생 운일 것이다. 자, 이렇게 불협자 글귀를 먼저 봤는데 이것이 내 인생과 맞지 않아요. 그러면 협자로 올라가서 읽는 거예요. 순서가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누가 봐도 우리 집안이 너무나 먹고 살기가 좋고 뭐 부자고 이름만 되면 알만한 사람이고 기타 등등 뭐 그런 것이 있다. 그러면 협자를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구분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선천괴가 평생 운이다. 협자와 불협자 글귀가 평생 운을 보여주는 본문이다. 네. 자,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가면은 세운의 항목이 있어요. 네. 이 세운의 항목에서 본문 하나만 보고 있으면 좀 지루하니까요. 세운의 항목에서 재직자, 그 다음에 뭐 학습자, 일반인 이렇게 순서대로 쭉 이제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세운의 항목은 원래는 연월 일의 운을 볼 때 세운의 항목을 보는 거예요. 연월 일을 볼 때. 그런데 이 평생운 선천운에서 선천괴를 보는 거죠. 선천괴에 나와 있는 세운, 즉 연월 일에 해당하는 이 세운의 항목은 이것이 협자나 불협자와 이 상충하지 않는 선에서는 평생 운을 이제 보여주는 글귀다라고 보셔도 돼요. 근데 만약에 세운에 쓰여 있는 운세가 협자나 불협자와 서로 부딪힐 때가 있어요. 내용이. 그럴 때에는 협자, 불협자만 읽고 세운 항목은 무시합니다. 평생 운을 볼 때는 그래요. 네. 선천괴니까요, 지금. 선천괴라는 것은 나의 평생 운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보시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세운에 해당하는 항목이 협자, 불협자의, 내 인생에 해당하는 협자, 불협자의 글귀와 상충하지 않는다. 그러면, 내 인생의 어떤 흐름을 보충해주는 말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원문은, 이건 시죠. 하루에 쓰이는 시인데, 이 원문은, 모두에게 해당이 돼요. 항상. 모든 사람한테 항상 이제 해당이 됩니다. 네. 또 날짜를 또 의미로 바꿔서 제가 지루하니까요. 한번 해보는 거죠. 네. 오. 굉장히 불이 많네요. 되게 화가 많으신, 되게 현실적인 분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구분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이제 연운을 보고 싶다. 네. 그럼 이제 여기에 클릭이라고 쓰여있는 부분들은 누르시면 클릭이 됩니다. 이렇게 손가락이 바뀌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눌렀어요. 그러면 쭉 대운 밑으로 내려가면, 해당 대운을 2개로 이제 쪼개줘요. 하락이수는, 기본적으로 대운을 길게는 9년, 짧게는 6년, 그래서 9년과 6년으로 구분을 해서 보여주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그 하락에서 본문을 쭉 읽다 보면 괴가 바뀌면 이라는 말들이 중간에 계속 나와요. 그것은 뭐냐면 대운을 쪼개서 봐라 라는 암시. 대운을 이 두 부분으로 쪼개서 저희가 이제 보도록 다 설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대운괴가 이렇게 나오고, 근데 원래는 이 대운괴가 보시듯이 대운괴가
이게 이제 6년짜리 대운계예요. 이 대운계는 전체가 이제 6년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기간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앞쪽에 있는 대운계인 택지취는 전체 기간에 영향을 미치고, 소대운괴, 뒤쪽에 있는 3년, 쪽에서 나온 대운괴는 뒤쪽 3년 후면 영향을 미쳐요. 근데 뒤쪽 괴로 바뀐다고 해서 앞에 있는 본래 대운괴인 택지취의 이 기간이 없어지지 않아요.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고, 소대운괴가 여기에 들어와서 영향을 중첩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택지취, 그러니까 앞쪽에 있는 이 대운괴의 운이 전반적으로 좋아. 그러면 소대운괴도 좋으면 이 기간이 굉장히 좋아지는데, 만약에 대운괴는 좋은데 소대운괴가 나쁘다. 그러면 이 기간에는 앞쪽 3년보다는 좋은 게 줄어들어요. 예를 들어서 자, 택지취, 대운괴죠. 자, 대운은 협자와 불협자를 먼저 봅니다. 네. 그러니까 평생운과 대운은 협자, 불협자를 보는 거예요. 예, 평생운과 대운은 협자, 불협자를 먼저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불협자가 일반적으로 이제 그 대중적이니까요. 불협자를 먼저 봅니다. 자, 그럼 이분은 또한 정성과 실질로 마음에 두고 좋은 사람을 사귀고 접한다. 높고 귀한 일을 많이 얻어 이끌고 당기니 복과 윤택함에 이지러짐이 없다. 아, 굉장히 좋네요. 이지러지긴 하는데 없어져요. 굉장히 좋네요. 네, 그냥 읽어도 이 시기에 이분은 이제 이게 어리긴 하지만, 만약에 이분이 이게 이제 대운계인데 이것이 결혼 정년기에 나왔다. 그럼 이 시기에 결혼을 할 수 있다는 이 언급이 있네요. 좋은 사람을 사귀고 접한다. 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은 나한테 좋은 사람이라는 뜻도 되지만, 이 조로는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뜻도 돼요. 네, 좋아하는 사람. 네,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도 되지만 좋아하는 사람. 그래서 이 조로자가 나오면 내가 사랑을 해서 결혼한다. 이런 되게 좋은 게 있어요. 물론 이제 그렇다고 그 사람이 돈이 많고 지위가 높고 어떤 뭐 외모가 빼어나고 이런 것과는 좀 달라요. 이런 것과는 다르고 좀 아무튼 대운괴가 이렇게 3년을 다스린다. 아, 그러면 이 불협자의 글귀가 이 사람은 이 3년 0세, 1세, 2세 운을 이제 다스리게 되고, 이 운은 3, 4, 5세, 즉 6년 동안 계속 택지취의 이 운은 지속이 돼요.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런데 소대운괴에 나오는 이 본문의 이 특히 자 불협자 이 글귀가 여기에 영향을 미쳐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0세, 1세, 2세에는 불협자 글귀에 나오는 대로 이와 같은 이 일들을 겪었다면 3세, 5세, 6세에는 다투지 않고 겨루지 않으며 사치하지 않고 화려하지 않다. 이런 일들이 이제 겹쳐져서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다투지 않고, 다투기는 하는데, 자, 글자가 쓰여 있죠. 자, 불협자 1번이에요. 불협자 1번. 네, 불협자 1번 보시면 여기 부쟁, 부경. 그래서 이렇게 그 불협자 1번에 저희가 다 써놨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대로 복사해서 넘어가면은 바로 가게끔 해놨어요. 네. 그래서 다투지 않고, 다투지 않고, 다툴 쟁자다. 소송을 걸다. 만약에 이 사람이 나이가 좀 있다면 소송을 할 수도 있겠네요. 이게 써 있으니까요. 경쟁을 한다. 간하다. 따끔하게 충고한다 이런 말 돼서 이 사람이 어린 시절이니까 뭐 이렇게 훈계를 많이 듣는 어린 시절을 보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응용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 한자를 일일이 저희가 다 이렇게 집어넣어 놓은 이유는 그것을 한번 읽어보셔라. 이렇게 본문에다 다 이게 반영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번역의 한계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이 한자들의 들어가 있는 구체적인 또는 세부적인 뜻들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봄으로써 이 시기에 이 사람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한 이 설명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니까 하락이수는 단지 문장으로 쓰여 있어서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만 그냥 뭐 다투지 않는데 안 싸우나 봐 어린 시절에 그냥 이렇게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 글자에 들어있는 어린 시절에 훈계를 많이 듣고 또 실제로 싸우기도 많이 싸우겠구나. 그런데 다투지 않고라고 했으니까 다투기는 하는데 그거를 그렇게 크게 이슈화 삼지는 않는 인생을 살겠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응용을 해보자. 하락이수가 보여주는
이 어떤 그 묘미를 다 알게끔 네, 되었으면 좋겠다는 어떤 의도에서 어려운 작업이지만 다 이제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연운이 이제 보고 싶죠. 그러면 그 밑에 보시면 이제 이 대운에 속하는 연운이 쭉 뿌려져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2024년이니까 삼풍고 6효네요. 이제 누르면 이동을 합니다. 24년으로. 네. 저희가 이 눌러서 움직이는 애들은 다 이렇게 눌러서 움직이고 손가락을 바뀌죠. 눌러서 움직이시면 돼요. 2024년으로 올라오죠. 그러면 24년 이렇게 이동을 했으면 2024년에 연운을 봅니다. 자, 하락이수는 예, 연운도 예, 본문을 읽다 보면 그런 말들이 중간중간에 나와요. 괴가 변하여 어떻게 되면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 연운도 예, 1년을 6개월씩 쪼개서 봐라 라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 연운 괴를 클릭하면 써놨죠. 누르면 네, 밑에 이렇게 1년을 6개월씩 또 쪼개놨어요. 그래서 6개월씩 나누어서 1년의 운을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2024년의 하반기 8월이나 9월이나 10월이나 이때 운을 보고 싶다면 이 삼풍고 6효를 보고 이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 지풍승 6효를 보고 이 내가 이때 일어날 일을 미리 이제 이 예지를 하셔야 된다는 거. 그러면 이 세 개 중에 어떤 연운을 봐야 되느냐? 본래 하락이수는 이 하락이수의 원래 오리지널한 연운에 이것만 이제 제공을 하는데, 네. 이 하락이수를 하시는 분들이 저희 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하락이수를 하시는 모든 분들은, 네. 기본적으로 이 토정비결법에 의해서 나오는, 제가 처음에 이 답례에서 말씀드렸지만, 생시를 사용하지 않는, 그러니까 하락이수법은 생시를 사용해서 연운을 뽑는 법이고, 토정비결법은 이 생시를 사용하지 않고 본래 토정비결에서 연운을 보듯이 이 연운을 이게 뽑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해놓은 겁니다. 근데 이 원래 토정비결법은 이 어떤 서민들의 삶을 이렇게 다루는 거기 때문에 이 효가 밑에서만 돌게끔 이렇게 움직이게끔 이제 구조화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현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4, 5, 6효로도 누구든지 노력을 하면 올라갈 수 있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현대식이라고 해서 이거를 이제 추가를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서로 이제 궤가 달라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 세 개 중에 어떤 연운에 해당이 되느냐? 이것은 나의 과거에 중요했던 또는 기억에 남는 이 몇 개의 연도를 쭉 한번 이게 사건들을 적어 놓으신 것들 있잖아요. 그거를 떠올려 보세요. 그거를 떠올려 봐가지고 예, 그거 몇 개가 일치하는 이 세 개 중에 토정비결법과 토정비결 현대식법과 하락이수법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이제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맞으면 네, 그 연운으로 계속 지속이 됩니다. 계속 지속이 돼요. 평생 지속이 돼요. 그러니까 한 번만 찾으시면 돼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글로 쓰여 있는 운세들은 네, 초기에 어느 궤가 나의 궤인지, 어느 운세가 내가 어느 루트로, 어느 길로, 네, 어느 패턴으로, 어느 루트가 이 나의 운세인지만 찾으면 그 수고만 잠깐의 수고만 해주면 예, 나머지 내 인생 전체는 일사천리로 알 수 있게끔 다 도식화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만약에 내가 하락이수법이 맞다 그러면 이걸로 평생 운을 계속 보시면 돼요. 그러면 굉장한 적중률을 보실 수가 있는데 그러면 토정비결법은 여기 있는 게 좀 심심하잖아요. 계속 눈에 보이니까 아른아른거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토정비결 만약에 내가 하락이수법이 맞는다고 해도 토정비결법들이 계속 안 맞진 않아요. 또는 내가 토정비결법이 맞다. 그러면 내가 토정비결 현대식이나 하락이수법이 안 맞지 않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기준을 하나를 잡으면 가장 잘 맞는 거. 모든 연도를 내가 만약에 한 기억에 남는 연도가 한 뭐 10개 정도 예, 있다. 그럼 그 연도의 운을 일일이 다 맞춰봐서 그 연도마다 내가 기억에 남는 사건들이 있는 이 세 개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찾아요. 찾은 다음에 그러면 그것이 내 연운의 평생 연운의 메인 줄기예요. 그런데 만약 예를 들어서 자 연운을 볼 때는 세운을 본다 그랬죠. 세운에서 예를 들어 내가 휴직을 알린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나는 2024년 상반기에 직장에서 쉴 일이 생겨요. 네. 만약에 내가 대운이 안 좋다면 이 해에 내가 회사를 나올 수도 있고, 만약에 내가 대운이 좋다면 회사에서 살짝 일이 좀 이렇게 줄어드는 그런 일을 경험을 하겠죠. 자, 그럼 이제 이거를 메인으로 놓고 자, 휴직을 알린다고 했어요. 그러면 토전비결법으로 가서 재직자를 보니 마땅히 낌새를 봐서 용감히 물러나야 하고 지위를 탕하고 복노tum이 불가하다. 아, 휴직을 알린다, 휴직을 알게 된다, 휴직이 알려진다 라는 말과 비슷한 문장이 이쪽에도 쓰여 있네요. 아, 그러면 나는 이와 같은 일을 구체적으로 조심해야 한다라고 추가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토종미결 현대식을 또 보니 낮추고 쫓아내는 염려가 있다. 아, 이 세 개의 운은 난 2024년의 운은 세 가지가 비슷하게 회사에서 좀 위기가 있겠구나 라는 이야기가 나오네. 아, 좀 정말 조심해야겠네.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운이 상충이 되면 나의 메인 줄기, 메인 루트를 기본에 놓고 상충되는 거는 제외시켜요. 읽지 않으시면 돼요. 그런데 제가 이 그러니까 평생운, 선천운을 볼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선천운, 특히 예를 들어서 불협자 글기에 또는 협자 글기에 나오는 어떤 내용에 협자나 불협자에 나오는 내용에 세운의 내용이 상충하지 않으면 그러면 세운의 내용은 협자나 불협자 내 평생운에 해당하는 글귀에 보조적으로 추가 설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근데 상충되면 세운을 무시하고 이 협자나 불협자 즉 나의 평생 글귀만 보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똑같아요. 연운을 보는 방식도. 네. 그래서 이제 연운이 이렇게 나왔죠. 그럼 연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연운에서 이제 월운이 보고 싶다. 그러면 클릭을 또 누르시면 내려가면 밑에 이렇게 월운을 볼 수 있게 다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월운까지. 그리고 월운을 누르면 또 내려가면 이렇게 해서 일운 하루하루의 이제 운을 또 볼 수 있게끔 다 이렇게 조립을 해놨어요. 이렇게 해서 일을 음력과 양력 다 구분을 해서 해놨습니다. 절개에 맞춰가지고 다 도식화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쭉 읽어보시면 하락일수록 나의 평생운과 나의 대운과 나의 연운을 어떻게 보는지 보는 방식에 대해서 생년월일 시간을 집어넣는 것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보는 방식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짧게 드렸습니다.